8월 23일 토요일 광명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도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7라운드하고 10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라운드는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도력을 갖춘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쪽 라인 완승을 생각하는 전략을 구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에서는 다소 좀 틀어질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지조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김병선, 이인우, 정하전, 유지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병선, 이인우, 정하전, 유지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인우는 전일 직선에서 취입까지 나서면서 우승, 이정석 상대로 우승차지 나가면서 결승전까지 이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몇 내용,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이인우, 최민호, 김명섭, 장인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인우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명석이 넘어서다가 저측 나서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우, 정하전, 신동인, 임대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종우의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하전이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기원, 최원재, 박상원, 유지훈, 강성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주팀이 뭉쳐서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양기원의 선행을 유지훈이 3사건을 젖히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홀로 독주하다시피 경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윤, 김기범, 장경동, 이한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문영윤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병성, 김종혁, 김태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병선의 선행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종혁이 저측 나서려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병선, 이인우, 정하전, 유지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조회수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회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라운드 김민배가 전일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전일 같은 시속감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정하전이라든지 송정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광명우스급 10라운드 김정우 상대로 송정훈이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서면서 결승전 이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기세 컨디션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정하전이 득점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발주대 점 살려 나갈 수 있는 만큼 김민배도 철저하게 득점 인정하게 된다면, 정하전, 송정훈 중에서는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미권 마크에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정하전이라는 점에서 전 김민배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정하전도 지종훈한테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김민배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송정훈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김민배가 잡고 때리면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하전, 송정훈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그 중에서도 정하전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광명우스급 7라운드 김민배가 이준 달고 쏘면 깔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준이 끝까지 마크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잡힐 뻔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김민배 컨디션 괜찮아요. 잡아 돌리면 정하전, 송정훈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아무래도 정하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게, 김민배가 탔던 잡고 힘을 쓸 때는 정하전이라든지 송정훈을 챙겨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상훈도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오정석이 막혀 나가거나 허남열이 막혀 나가면서 몸싸움이 약한 김민배 견제 나서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박상훈도 기복 편차 심하긴 합니다만 내손 잡고 힘을 썼을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상훈 그대로 버텨내는 박상훈하고 오정석, 박상호하고 허남열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박상훈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만큼 박상훈하고 오정석입니다. 박상훈하고 허남열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합니다. 정하전, 송정훈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전 정하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박병하가 전일은 내선 잡는데 완승을 거두면서 주드럭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 직전 신동인이 박병하 상대로 넘어섰어요. 다시금 신동인의 저치기 타임을 한번 공략해 봤었었는데 본인이 직접 힘을 써야 되는데 앞에다 김명섭을 두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동인 박병하가 주드럭을 발에 나가면서 박진우와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박병하 시속감면에서 월등하다는 점, 과연 성정환과 뽑을 맞춰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건희가 노골적으로 성정환을 뒤에다 붙이면서 힘을 써봤습니다. 결국 성정환이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병하가 성정환 챙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병선의 선행감도 상당히 괜찮죠. 양기원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를 아는 점에서 아무래도 노골적으로 성정환 챙겨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편하게 탄다면 김병선, 양기원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병선의 선행감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선발에서 올라온 김병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기원 우스컵 잔류했었던 희속감 좋은 선수를 앉으면서 박병하가 양기원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기원이 박병하 뒤 막혀 나가는 견주도 가능한 만큼 박병하, 양기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김병선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박병하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병하고 양기원입니다. 박병하고 김병선 두 명 중에서는 아무래도 양기원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이라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병하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종환과의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재거나 아무래도 무리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양기원이나 김병선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양기원이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견주가 가능한 만큼 양기원이 가면 20기 동기생 김병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발주도 괜찮은 장경동이 초반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병하가 성종환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양기원하고 장경동이죠. 양기원하고 김병선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하가 원체 기대가 상당히 좋고 본인 연대들로만 구성된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견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기원, 김병선 중에서는 양기원의 선정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김동훈이 전일은 편안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현하고 최민호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현이 힘을 쓰고 김동훈하고 최민호가 공략해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최민호가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낙차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김동훈이 최민호를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김동훈이 최민호도 알고 쏘게 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영윤이 홈이 끌어서 치고 나오거나 또 빼앗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훈 입장에서는 최민호를 챙겨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영윤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빼앗는다면 착순건진이 가능한 문영윤, 김동훈하고 문영윤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동훈이 직접 최민호 활용에 나가면서 최민호를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훈도 짧게 저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최민호가 전일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과 최민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영현이 빼앗는 작전이 좀 더 유리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훈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윤도 힘을 쓰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고 이재우도 문영윤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83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동훈이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 문영윤 우승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영윤하고 최용진, 문영윤하고 이재호 정도는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훈 중심으로 최민호, 문영윤 중에서는 문영윤이 좀 더 낫다 말씀드리면서 빨래줄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상현도 착순 3차권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보고 싶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훈이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민호, 이상현 직접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영이나 선전도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전일 유지은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허리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도 유진의 연대가 이한승이 있고 문승이 있고 박진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때려야지만 마크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죠.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유지은 입장에서는 경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신동인의 선전 한번 광명 우스컵 9라운드에서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아를 상대로 좀 저치기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앞에다 김명섭 두다 보니까 넘어서지도 못하면서 신동인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홍기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철저하게 유지은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인이 힘을 쓰고 김홍기와 호흡 맞춰 나가는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신동인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장 쪽에 신동인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신동인이 아무래도 서둘러서 힘을 써야 됩니다. 김홍기도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지훈도 전일 서둘렀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타이밍을 재다가 추입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고 신동인이 때리는 경주인 만큼 타종전으로 후미 공략해 나서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동인하고 유지은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김홍기 상황에 따라서 이유진까지도 후미에다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동인, 김홍기와 호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유지은이 호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지은이 선행나설 신동인을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지은이 박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지은의 뒷자리를 김홍기가 꽤 차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지은이 득점 높다고 강축 경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유진하고 김홍기도 충분히 배당 메리트는 있는 상황인 만큼 유진하고 박진우죠. 유진하고 김홍기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희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동인이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김홍기와 동반 입장 유리할 것 같아요. 유지훈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유진도 빨래줄 경주에 마크 지켜낸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착승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을 인정하면 유지훈인데 신동인의 선전 가능성 전열 너무나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뭔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근영이 과연 이정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석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썼습니다. 이인우에게 잡혔어요. 이인우 마크에 만족했어도 되는 상황에서 결승 욕심이 났는지 이정석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정석 취입당하면서 2차기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현준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현준 두 선수 결승 진출 실패한 두 선수입니다. 이정석과 윤현준 중에서 과연 누구를 인정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이정석보다는 윤현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어린 이정석이 아무래도 활약에 나갈 만한 임대성과도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고전하고 우수에서도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정석에 물가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이정석도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편성 이정석과 윤현준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정석의 뒷자리는 대타 출전한 최근영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한 체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정석과 최근영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현준이 힘을 쓰는 경주에서 이정석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죠. 또 같은 비노저 선수들만 구성된 편성이라는 점에서
점에서 철저하게 윤현준 지켜주는 경주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정석과 윤현준입니다. 이정석과 최근영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정석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의 중심으로도 이정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윤현준도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정석과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윤현준하고 김명섭과의 동반 입상, 윤현준의 뒷자리를 최근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이정석이 빠졌을 때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윤현준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 경주가 아니라 이정석 중심으로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윤현준하고 김명섭이죠. 윤현준하고 최근영 공략해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정석이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영보다는 윤현준과의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김정우하고 이진원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배정현이 전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김정우의 뒷자리, 이진원의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김정우가 저측 타임 잡아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원호가 떡하니 자리 잡게 된다면 배정현이 자리 잡고 주병환, 김태훈수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가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윤현준 상대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정우가 힘을 쓰면 이진원 굳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배정현이 또 이진원과 몸싸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우가 타점 잡게 된다면 배정현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이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두 선수 모두 결승 확정 지어놓은 만큼 무리해서까지 이진원이 김정우 상대로 악착같이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김정우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배정현이 쫓아를 못 갔습니다. 빼앗질 못했어요. 금일만큼은 김정우를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김정우하고 배정현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정우가 배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는 없죠. 철저하게 타이밍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진원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차권에서는 아무래도 주병환이 호미권 마키아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호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패성 이진원, 배정현 중에서 견주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배정현이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금일은 최원호가 있고 주병환이 있습니다. 배정현이 주병환 활용에 나가거나 배정현이 최원호 활용에 나갔을 때는 노저수들의 완승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인 만큼 배정현, 주병환, 배정현, 최원호 이들 중심으로 3박 좀 공격적으로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김정우가 좋습니다. 이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 이진원의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박건희가 전일 직선 취입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팀 선배를 좀 챙겨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성정환이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크를 놓쳤습니다. 박건희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문영이라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건희가 차가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문영윤, 박상훈 동반 입상 좀 마무리가 좋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박건희 직선에서 차가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건희 입장에서는 백동호, 최봉기, 김기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박건희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보다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인우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이용희하고 이수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건희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김기범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전일 보니까 김기범의 몸 상태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박건희가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기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 김기범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 박건희하고 김기범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용희가 요즘 직선 추입이 나오지 못하고 막혀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차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용희보다는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간 이인우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박건희가 쐈는데 김기범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용희도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이인우가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건희하고 김기범, 박건희하고 이인우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박건희도 이번 편성 좀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인우가 힘을 쓰면 이용희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이인우가 힘을 쓰면 이수원과 동반 입상도 좀 과감하게 비노조 중심으로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가 마크 취입형 선수가 아니라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선수입니다. 김기범 다 챙겨줬을 때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박건희, 김기범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용희보다는 이인우가 직선에서 버텨내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 선전 8전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선전 8전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전반적으로 노조 선수들보다는 비노조 선수들의 선전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경주가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